이건 요즘 엄청 핫한 프로세서 팀쿡 M1 이거 엄청 먹고 간대.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이 좀 놀리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눈썹을 좀 다듬으면서 주먹밥 쿵냐? 이렇게 놀리실 것 같지만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이제 좀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최근 신형 아이패드 프로, 아이맥 발표를 보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작년에 공개한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점인데, 가만히 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답지 않게 합리적이라고 느낄 만큼 ARM 아키텍처의 보급화를 위해 가격을 낮췄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지옥 애플이 왜 가성비 좋게 만들었는가, 그들의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유명해서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면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M1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애플 M1은 애플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중에 하나가 M1인 것이죠. 기존 애플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칩을 설계하고 만들었긴 하지만 M1은 이 스마트폰용 A칩을 개량해서 데스크탑,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로 만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인텔이나 AMD에서 사용하는 PC용 아키텍처가 아닌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도가 높았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출시 후 지금까지 애플 실리콘, 애플의 M1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부정적인 의견은 뒤로 한 채 실제로 사용해보면 인텔 맥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훌륭했기 때문이죠. 저도 작업 환경을 이제 파이널 컷을 위해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인텔 맥에서 ARM 맥으로 모두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M1의 고성능 버전이 나온다면 저희 스튜디오의 모든 컴퓨터를, 작업용 PC를 M1 후속작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M1을 본격적으로 PC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성능은 깡패, 효율 좋고 발열과 팬 소음도 거의 없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고, 제가 2020년 최고의 기기를 맥북 에어 M1으로 꼽을 만큼 전체적인 PC 시장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M1에서 안드로이드를 에뮬러 돌렸을 때의 성능,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싱글코어 성능으로는 11세대 인텔 i7 11700K보다 더 높다는 벤치도 있죠. 더 엄청난 것은 성능은 이만큼 올라왔지만 여기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버리니까, 특히 노트북에서 배터리 타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 엄청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M1은 적어도 울트라북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혁신적인 이제 좀 충격을 가져다준 그런 프로세서이죠. 아무튼 이러한 깡패 프로세서를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에 넣어버렸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번 애플 발표에서 매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와, 맥북에서 그쩔었던 M1이 이제 아이패드에도 넣어준다고? 와, 미쳤네. 이러한 반응을 철저하게 노렸을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미친 녀석을 아이패드에 박았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직접 팀쿡까지 도적 역할로 출연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보니 진짜 애플이 마케팅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아이패드에 들어갔던 A 시리즈가 아니라 M1이 탑재되었다는 것 자체가 딱 듣기로는 완전 새로운 프로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 애플은 기존 아이패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원래 해오던 프로세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플은 A5X부터 아이폰에 들어가던 A 시리즈에서 CPU나 그래픽 GPU를 강화한 X 버전을 아이패드에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이패드 역시 M1이 아니더라도 A14X와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갔을 거라는 말이죠. 애플의 프로세서를 보면 보통 세대당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거든요. 요것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M1과 이전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었던 A12Z의 성능 향상이 40에서 5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딱 A12와 A14의 세대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M1은 A14의 개량형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는 CPU와 GPU 코어 기반은 같지만 코어를 더 많이 탑재하고 L2 캐시나 썬더볼트와 같은 인터페이스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PC에 조금 더 최적화시킨 프로세서인 것입니다. 결국 M1과 A14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다이 사이즈는 37% 정도 더 크고, 완전 비교를 하자면 이제 1대1로 같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A14에서 개량해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건 A12X나 A12Z의 성능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과 같은 열광적인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애플에서는 항상 자사의 프로세서가 성능이 쩐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많은 유저들은 ARM과 X86의 아키텍처 차이로 긱벤치 점수가 비슷하게 잘 나와도 뻥벤치라고 안 믿었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OS에서 비교하면 실제 퍼포먼스는
데스크탑용보다 더 안 나올 것이라는 여론이 좀 컸어요. 근데 애플의 M1이 나오면서 이걸로 맥 OS를 돌려버렸고 실제 인텔 맥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반 보급 라인은 ARM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인식을 줬고 사람들은 이제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이 쩐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이게 아이패드에 들어왔을 때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번 새로운 아이맥 역시 M1을 탑재했고 그 전에 보였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보다는 컬러풀하게 의도적으로 프로가 아닌 일반 사용층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루머로 돌았던 것은 M1X나 M2를 탑재하면서 조금 더 고성능 버전을 탑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애플은 철저하게 일반 소비자층을 노린 것일까?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M1을 사용해보니까 울트라북 그러니까 그램이나 갤럭시북이야 M1이 이제 그 라인업에서는 바르고 다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프로 시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급형을 위해 M1 후속이 아닌 이를 갖고 아이맥에서만 공개했다는 것은 애플도 프로용으로 쓰기에는 M1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아직까지 이 프로들을 위한 애플 실리콘 M1 후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프로용이나 작업자들에겐 인텔 맥 OS의 수요가 꾸준하기도 해요. 게다가 애플이 M1을 발표할 때 인텔 맥을 2년간 더 출시한다고 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프로 시장인 워크스테이션과 호환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주기를 애플에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처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애플 실리콘도 나오려나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애플 주기상 아이패드에서 이만한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M1이 들어간 것도 쩔었지만 오히려 램이 8기가, 16기가가 들어간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M1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것은 맞아요. 왜냐면 M1 한 대로 여러 대의 기기에 탑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니 LED를 탑재하면서 원가가 분명히 크게 올라갔는데도 원가 상승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게다가 램도 넉넉하게 탑재를 해줬죠. 애플이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해자처럼 넣어줄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런 놈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애플이 원래 램을 딱 맞는 정도로만 넣어줬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램을 넉넉하게 넣어줬다는 것은 또 다른 아이패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애플이 M1을 탑재한 아이맥이나 아이패드 프로를 가성비 있게 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더 많은 ARM 맥 OS 그리고 앱이나 보급화를 위해 태블릿 시장 우위를 아예 더 굳히려고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 사살인 것이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젠 아이패드만 해도 성능이 확 증가해버리니까 타 제조사는 따라오기에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렸고 지금만 해도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맥미니 M1만 해도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건 아이맥이나 맥북 에어 같은데 얘네들은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애플은 ARM 맥 OS 보급화를 위해 당분간은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관련된 앱이 많아질 것이고 아이패드나 맥이나 아키텍처가 같다 보니까 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게다가 맥 OS의 좀 큰 단점이었던 게임에서도 좀 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동안 애플은 비싼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하도 써본 사람들의 평이 좋고 쩐다라는 반응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ARM 맥 OS를 한번 맛보면 미친 듯한 퍼포먼스, 저발열, 오래가는 배터리 애플 제품들의 연동성과 생태계를 한번 맛보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의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애플 제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생태계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지금 잠시 가성비를 챙겨 시장 잠식을 목표로 두고 만약 ARM 맥 OS의 보급이 점점 올라간다면 애플이라면 그때는 슬슬 가격을 이제 좀 큰 폭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점점 태블릿 시장 싸움에서 힘겨루기가 애플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태블릿 지원에 굉장히 박하죠. 그나마 안드로이드 대장은 갤럭시 탭인데 이것을 삼성이 멱살 잡고 캐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갤탭의 장점이었던 램까지 따라잡히니까 어쩌면 아이패드와 다르게 삼성은 이제 사용성 위주의 타겟을 잡고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탭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좀 부족하지만 S펜, 덱스모드나 멀티태스킹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대비 아직까지 확실한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에서 M1과 같은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했더라도 결국 그 고성능 프로세서를 아이패드에서 뭐 하는데 쓸 건데 제가 봐도 아직까지 아이패드에서 뭐 고성능이나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터치 스크린을 더 나아가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아이패드 OS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이 M1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OS 차원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애플은 다가올 소프트웨어 집중적인 발표, 그러니까 WWDC 2021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괜히 램을 넉넉하게 주진 않거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제조사끼리 막 서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솔직히 개꿀이죠. 그냥 지켜만 보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애플의 M1이 진짜 실제로도 써보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윈도우와 인텔이나 AMD에서 애플 M1을 경쟁할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퍼포먼스를 제쳐두더라도 일단 이제 발열이나 배터리 타임에서 M1이 굉장하거든요. M1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맥 보고 좀 가성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완전 정반대지. 이건 가격이 좀 한때는 애플이 미쳤다 싶었죠.